네, 반갑습니다. 상하제 투자 나침반 MBN골드의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시장도 저와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과 특징주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은 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거래일에도 어제도 제가 투자 나침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번에 5천 수치를 가는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갈 수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고 일단 코스피 시장은 5천선보다도 4,900선에 안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있다라 그러면 코스닥과의 키 맞추기가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추적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흐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에 대한 흐름들 단숨에 5천선을 탈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5천선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부 있었는데 당연히 건강한 조정, 숨고르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떤 특정 조금의 리스크라도 발생하면 조정의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그린란드, 유럽 관세에 대한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일부 좀 쉬어갈 수 있는 명분을 좀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 그러면 유럽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 트럼프가 좀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수긍하지 않을까 흔히 얘기해서 다코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주가의 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5천선 가지 못하고 이제는 쭉 눌려서 하락 전환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는 절대 아니지 않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증시는 증시가 4,900선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던 시장은 절대적으로 양극화 시장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양극화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이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낙폭과대주로 수급이 흘러들어간다라 그러면 저는 이 흐름 속에서 지수는 조정을 받더라도, 기간 조정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전부 다 쉬는데 불구하고 최근까지 부각됐었던 우주항공주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쉬고 있었던 종목들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주목해서 보신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역시나 체력은 튼튼하구나, 체력이 좋구나. 이제는 순환매 장세를 통해서 그동안 좀 12일간의 연속적으로 상승했던 피로감을 씻어내고 다른 다시 또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갈 채비를 좀 하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특징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하나씩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특징주는 일단 그린과학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우주항공주로 이게 로봇주에 대한 수급이 우주항공주로 약간의 또 이 자금의 이동이 나오면서 우주항공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AI5 칩에 대한 설계라든가 AI6 칩에 대한 설계 이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칩에 대한 설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가져다가 또 우주항공 산업에 접목시켜서 사업을 유지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 특히나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그 사이에서 그린과학이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수혜를 좀 안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상한가 안착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과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 나사에 대한 납품 이력이 크게 부각이 됐던 종목이다 보니까 우주항공 산업에서는 계속해서 또 이 시선을 좀 끌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 차례 좀 나왔죠. 이 전략물자인 적외선 광학 소재를 국내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이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미사일이나 조준경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수주 잔고가 설립 이래 최대치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반도체 HBM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탑티어 장비사와 또 협업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방산과 반도체 이렇게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주요 이 산업에서 이 유의미한 실적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잡혀들었고요. 게다가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매출 가이던스가 올해 676억 원 정도로 작년 대비 약 50%나 폭증할 걸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단순히 나사의 납품 이력이 명예훈장 같은 거였다라 그러면 지금 이 명예훈장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린강학이 다시 한번 또 재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당연히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수급까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린광학이 그에 대한 재료까지 겹재로 연결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다만 그린광학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투자 나침반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좀 리뷰를 하고요. 오늘의 핵심 종목도 같이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리뷰 종목은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2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향 조정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단숨에 좀 달성하면서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좋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제시드릴 때 당시에 매수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로봇주에 대한 흐름들을 단순히 SP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특히나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중점을 좀 보셔라. 그 안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3차 목표가 제시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또 현 시점에서는 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자라 그러면 일단 신규 진입은 좀 지양을 하시고요. 일단 조정이 나오는 눌림목에서 좀 더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보유자 영역에서 갖고 계시다라 그러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되 3차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상향해서 대응해 보셔도 좋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눌림목에 대응하신다라 그러면 그 신규 목표가까지 한 번 더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은 현대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제가 매일경제TV에서 차하준이라는 별명을 갖게 해준 이 대표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전부터 20만 원대부터 제시를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제가 말씀드린 5차 목표가까지 빠르게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약간의 또 조정이 나오면서 3%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제조업으로서에 대한 탄탄한 실적 그리고 여기에 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겹쳐 들어온다는 점은 일정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다시 한번 재차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의 로봇 관련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열어놓고 보셔도 좋다라는 관점에서 신규 진입은 어렵겠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저는 6차 목표가 53만 원까지도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뷰 종목은요. 역시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차 밸류체인 내 주목해보셔라. SL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SL도 깔끔하게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SL도 소개해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단순히 램프 회사로 보지 마시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밸류체인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흐름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목표가 달성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의 로봇 밸류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나온다라 그러면 재평가가 된다라 그러면 이 SL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2차 목표가 6만 원까지 상향 대응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로봇 밸류체인에 대한 흐름들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에 대응을 하시되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여러분들께 제시드릴 종목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말고요. 바이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료가 상당히 많은 D&D 파마텍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D&D 파마텍은 최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와 매시 치료제에 대한 재료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가장 뜨거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분 GLP-1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GLP-1이 결국에는 매시 치료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재료가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핵심 파이프라인인 DD01 이게 지방간을 없애주는 속도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빠르게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데이터가 입증이 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협업 관계 또는 상반기 내에 발표한다라고 했던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들을 기다리는 시장의 심리가 이 D&D 파마텍의 수급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오늘 또 중요한 뉴스들이 일부 나왔죠. 바로 이 중국과 인도에서 DB01 물질 특허가 등록됐다라는 점인데요. 아시겠지만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간질환 환자가 가장 많은 이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이 DB01 핵심 파이프라인의 이 등록이 완료가 됐다라는 점, 이 점도 D&D 파마텍 주가 상승의 트리거 충분히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이제 매시 치료제에 대한 개발 시장이 조금 주춤할 수 있었던 게 이 조직 생검 때문에 좀 임상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미국 FDA에서 일부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줬죠. 그렇다 보니까 매시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힘을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D&D 파마텍 충분히 비만 치료제, 메시 치료제,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 DD01에 대한 모멘텀 주가에 반영되기 직전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현재 가격대 93,000원대도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10만 원 선, 손절가는 82,000원 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도 증시탱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10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십시오. 이사입니다.